늦가을의 서울은 바람이 차갑게 불며 낙엽을 거리에 흩뿌렸다. 종로의 오래된 한옥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찻집. 고요는 내게 늘 특별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나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곤 했다. 김민석은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그 시절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때 나는 26, 갓 교사가 되어 세상 물정을 아직 잘 모르는 젊은이였다. 내가 처음 혜진을 만난 건 학교 복대서였다. 그녀는 가교 3학년, 조용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다. 수업 시간에 문학을 가르치며 그녀의 섬세한 감성을 알아보았다. 혜진은 시를 읽을 때면 마치 그 안에 숨쉬는 듯한 목소리로 낭독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묘한 호감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선을 넘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녀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그러나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길로 나를 이끌었다. 혜진의 어머니, 정숙 여사를 처음 만난 건 학부모 상담 자리였다. 정숙 여사는 40 초반이었지만 세월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앗아가지 않았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녀는 마치 오래된 그림 속 인물 같았다. 상담은 혜진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정숙 여사는 자꾸만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김 선생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혜진이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다. 그 후로 정숙 여사는 자주 학교를 찾았다. 혜진의 도시락을 전해준다며 혹은 학급 행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나타났다. 어느 날 그녀는 찻집 고요에서 나를 따로 만나자고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끌려 그곳으로 향했다. 찻집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대추차 향기로 가득했다. 정숙 여사는 창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뗐다. 민석 씨, 제가 이렇게 부르면 실례일까요? 사실 저는 민석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다. 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정숙 여사님, 저는 혜진의 선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다. 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정숙 여사님, 저는 혜진의 선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나는 정숙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내 안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스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정숙 여사의 고백은 내 삶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겼고 그 물음표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도 점점 더 복잡해졌다. 정숙 여사는 여전히 따뜻한 말투로 나를 대했지만 나는 그녀와의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선생님 덕분인가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진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나는 찻집 고요여 우리의 창가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정숙 여사의 고백, 혜진의 미소, 그리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감정들. 그 가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혼란스러운 계절이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고 종로의 찻집 고요는 한층 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김민석, 혜진의 담임이자 정숙 여사의 고백을 마음 한구석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정숙 여사의 그 말은 내 안에서 잊히지 않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피하려 애썼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나는 스승으로서의 책임과 도덕을 되새겼다. 혜진은 여전히 맑고 밝은 학생이었다. 그녀는 문학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시를 썼고 나는 그녀의 글에서 점점 깊어지는 감성을 읽었다. 어느 날 혜진이 나에게 자신의 시집을 보여주며 말했다. 선생님, 이 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거예요. 어머니는 늘 강하시지만 요즘은 좀 외로워 보이세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정숙 여사의 고백 이후 나는 그녀가 내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외로움은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겨울 행사가 열렸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정숙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단아한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행사 중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석 씨,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 이끌려 찻집 고고요로 향했다. 겨울밤의 찻집은 고즈넉했고 우리는 창가에 마주 앉았다. 정숙 여사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입을 뗐다. 제가 그날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석 씨를 당황하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여사님, 저는 혜진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민석 씨가 제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대화 이후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내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혜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렸고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나에게 편지를 건넸다. 선생님,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꼭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아든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편지에는 정숙 여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결혼해 혜진을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혜진을 위해 강한 척 살아왔지만 나를 만난 후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했다고 썼다. 민석 씨, 당신은 제게 잊고 지냈던 설렘을 깨워줬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저는 그걸 존중할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고였다. 정숙 여사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과 상처, 그리고 진심이 얽힌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를 외면했던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아팠을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의 웃음이 떠올랐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스승이었고 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내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정숙 여사와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녀의 편지는 내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되었다. 나는 찻집 고요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 감정을 숨겨야 하는 걸까? 그 겨울,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갔다. 봄이 왔다. 종로의 골목은 벚꽃으로 물들었고 찻집 고요의 창문 너머로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이제 환갑을 훌쩍 넘긴 김민석.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다. 정숙 여사의 고백과 혜진의 맑은 눈빛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봄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꾼 계절이었다. 정숙 여사의 편지를 읽은 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은 진실했고 나 역시 그녀에게 끌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나는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고 정숙 여사와의 감정이 그 선을 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썼다. 정숙 여사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혜진의 선생으로 남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지를 보낸 후 나는 홀가분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다. 그해 봄, 혜진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식 날, 혜진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도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다. 정숙 여사는 졸업식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직감했다. 시간이 흘렀다. 혜진은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정숙 여사와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녀가 혜진을 통해 가끔 안부를 전해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이제 27, 문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어머니가 최근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정숙 여사는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단아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 부드럽게 웃었다. 민석 씨,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혜진의 성장과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히 말했다. 그날 정숙 여사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그때 제가 쓰던 일기장이에요. 민석 씨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혜진을 키우며 겪은 고난, 그리고 나를 만난 후의 설렘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석 씨, 당신은 내게 잠시나마 봄을 선물해줬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몇 년 뒤, 정숙 여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혜진은 내게 어머니의 유품 중 내게 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며 찻집 고요로 초대했다. 그녀는 나에게 정숙 여사가 자주 쓰던 찻잔을 건넸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선생님을 떠올리곤 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이 고였다. 정숙 여사의 마음은 끝까지 따뜻했다. 이제 나는 홀로 찻집 고요에 앉아 그 찻잔을 내려다본다. 혜진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나도 교직에서 은퇴해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정숙 여사의 고백은 내 인생에 커다란 물결을 일으켰지만 나는 그 물결을 가라앉히며 살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내게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루지 못해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정숙 여사, 당신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봄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피어날 겁니다.